식탁 위에는 갓 구운 스테이크의 기름진 냄새와 은은한 와인 향이 감돌았다. 맞은편에 앉은 아내 서윤의 얼굴은 오늘따라 유난히 평온해 보였다. 나는 나이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아주 자연스럽게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다.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날이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쇼윈도 부부라는 단어 따위는 감히 떠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완벽한 인고 부부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각자의 목적을 위해 철저히 계산된 연극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 둘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여보, 오늘 스테이크 굽기가 딱 좋네. 당신이 좋아하는 미디엄 레어로 했어.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섞여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차가운 평온함이 가끔은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혹은 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니는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추궁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 완벽하게 웃어 보이고 더 살뜰하게 내 일상을 챙겼다. 그것은 일종의 무언의 압박이자 나를 옥죄어오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느껴졌다. 고마워 서윤아, 당신도 정말 고생 많았어. 5년 동안 우리 참 잘해왔잖아. 그렇지? 내 대답에 서윤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심해처럼 깊고 어두웠다.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볼 때마다 내 안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내가 밖에서 만나는 그 여자는 서윤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감정적이고 솔직하며 때로는 위태로울 정도로 나에게 매달리는 여자. 그 여자와 있을 때면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이 식탁 앞에서 나는 다시 가면을 쓴 위선자가 된다. 나는 스테이크를 썰며 입안으로 밀어 넣었지만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쇠를 씹는 것처럼 텁텁할 뿐이었다. 출근 준비는 다 됐어?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고 했잖아? 서윤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가방은 현관 옆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어젯밤 급하게 챙겨놓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 여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나조차도 잊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의 기록들. 만약 서윤이 이 가방을 열어본다면,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의 그 차가운 침묵은 어쩌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지도 모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챙겨 입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그녀의 손길이 내 넥타이를 다듬어 주었다.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며 동시에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가운 손길이었다.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 당신이 없는 집은 너무 넓어서 가끔 무섭거든. 그녀의 말에 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알고 있는 걸까? 내가 그녀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평화가 사실은 아주 얇은 살얼음판 위에서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단단히 쥐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다시 자유를 찾은 듯한 안도감과 동시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닫힌 현관문 너머로 서윤의 시선이 내 등에 박히는 것 같았다. 집안의 온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나를 덮쳤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완벽한 일상은 언제든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연 이 숨막히는 가면 무도회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내 주머니 속의 사진과 내 가방 속의 비밀들이 서윤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 불안한 균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집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평온함의 탈을 쓴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그 속에 흐르는 긴장감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아내는 변하고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익숙해졌던 그녀의 일정한 루틴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퇴근 시간이었다. 평소라면 칼같이 귀가해 저녁을 준비하던 그녀가 최근 들어 잦은 야근을 핑계로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부쩍 늘었다. 오늘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문자로 짧게 전송되는 그녀의 통보는 마치 통보가 아니라 명령처럼 느껴졌다. 식탁 위에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을 홀로 마주하고 앉아 있을 때면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왔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들어온 아내의 옷자락에서 낯선 향기가 났다. 그건 내가 알던 그녀의 향수 냄새가 아니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아찔하게 코끝을 찌르는 묵직한 머스크 향. 나는 무심한 척 그녀의 곁을 지나치며 은근슬쩍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내가 다가오는 것을 의식했는지 순간 몸을 움츠리며 거리를 두었다. 그 짧은 찰나의 거리감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침묵은 식탁을 가득 채웠고 포크가 접시를 긁는 신경질적인 소리만이 공간을 메울 뿐이었다. 아내의 시선은 늘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예전엔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보는 일이 거의 없던 그녀였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다. 무언가에 홀린 듯 끊임없이 화면을 넘기고 문자를 보내고 간혹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기도 했다. 내가 힐끗 시선을 던지면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재빠르게 화면을 엎어놓았다. 그 동작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방어 기제가 서려 있었다. 나도 모르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그녀가 내 숨겨진 비밀을 눈치챈 걸까? 아니면 그녀에게도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생긴 걸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불안감은 증폭되었다. 나는 내 방에 홀로 들어와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위선으로 가득 찬 나의 얼굴이 혐오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밀려나는 내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내 비밀이 담긴 그 낡은 서류 가방을 더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이것만 들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이의 이 위태로운 평화는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나는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고개를 돌리자 문턱에 서 있는 아내가 보였다. 그녀는 평소의 온화한 미소를 완전히 지워버린 채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차가운 기운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이 아닌 내 손끝이 머물고 있던 서류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아니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서늘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떼려는 찰나, 정적 속에서 나는 내가 멈춰 섰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녀의 서늘한 눈동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물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아내는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샤워를 했다. 평소라면 15분이면 끝났을 샤워가 벌써 30분이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화면 속의 영상은 그저 무의미한 빛의 파편으로만 보였다. 내 모든 신경은 화장실 문이 아닌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스마트폰으로 쏠려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위선적인 평화가 깨지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긴장감이었다. 나는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발소리를 죽이고 식탁으로 다가가는 동안 내 머릿속은 수천 가지의 상상으로 뒤엉켰다. 죄책감이 아주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지난 며칠간 나를 괴롭혔던 그 의심이라는 이름의 독은 이미 나를 완전히 잠식한 상태였다. 나는 손을 뻗어 아내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지며 얼굴 인식을 시도했지만 잠겨있는 화면은 차갑게 나를 거부했다. 순간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운 좋게도 아내가 평소 사용하는 패턴은 나와 함께 공유하던 비밀번호와 같았다. 화면이 풀리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화면 상단에 쉼없이 뜨는 알림 메시지들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누르며 메시지 창을 열었다. 오늘 밤은 어땠어? 그 사람 여전히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는 그곳에서 보자. 더 이상 숨기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단순한 오해이길 바랐던 내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메시지 속에 그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아내는 냉철하게 이중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했던 저녁 식사, 다정하게 건넸던 대화들, 심지어는 어젯밤 침대 위에서의 짧은 입맞춤까지도 모두 연극이었던 것이다. 분노보다 앞선 것은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과 내가 지금까지 그녀를 관찰하며 느꼈던 불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끔찍한 확신이었다.
욕실의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터질 것만 같았다. 서둘러 다시 소파로 돌아와 텔레비전에 집중하는 척하며 숨을 골랐다. 내 손끝은 아직도 차갑게 얼어 있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고 습기를 머금은 아내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머리를 말리며 내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넸다. 그 태연함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가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내가 수건을 가지러 간 사이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가방 안쪽을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비겁하지만 이 지옥 같은 진실을 완전히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가방 지퍼를 열었다. 소지품들 사이를 뒤적이던 내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성 물체가 걸렸다.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꺼낸 그것은 내 것이 아닌 분명한 남성용 손목시계였다. 묵직하고 비싼 브랜드에 내가 결코 산 적 없는 그 시계를 손에 쥐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이건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다. 아내는 이미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채 다른 남자의 흔적을 자신의 가방 속에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가 다시 거실로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꽉 쥔 채 뒤를 돌아보지도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다. 화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샤워기 물소리가 오히려 내 심장을 더 거세게 두드렸다. 욕실 문 너머 아내의 스마트폰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진동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손을 떨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방금 본 메시지들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오늘 밤 서재에서 봐.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화면 속에서 타오르는 저 문장들이 내 평온했던 5년의 결혼 생활을 비웃고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내 손에는 아내가 외출 때마다 차고 다녔던 시계가 들려 있었다. 며칠 전 그녀가 실수로 흘린 이 시계 뒷면에는 처음 보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이게 그 상대방의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수소문하고 며칠 밤을 지새우며 시계의 브랜드와 구매 경로를 추적했다. 하지만 닫힌 매장 정보와 복잡한 수입 경로 앞에서 나의 조사는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허탈감과 배신감이 뒤섞여 온몸이 마비되는 것만 같았다. 아내의 외도는 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했다.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가로등 불빛에 의존해 밖을 내다봤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린 기분이었다. 내가 그동안 밖에서 만났던 여자들, 업무를 핑계로 몰래 나갔던 그 수많은 밤들이 사실은 내 입장에서만 비밀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은 소름 끼치게 다가왔다. 아내는 내가 나간 뒤에 그 공백을, 그 고요함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갑자기 욕실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 속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옅은 비누향과 함께 그녀가 걸어 나왔다.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들렸다. 아내는 나를 흘긋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화장대로 가서 스킨을 바르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쪽 깊은 곳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짐승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오늘따라 텔레비전 소리가 크네. 그녀가 툭 내뱉은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리모컨을 눌러 볼륨을 줄였다. 아, 그래? 미안해. 그냥 정신이 없어서. 그녀는 화장대 의자를 돌려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묘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걸렸다. 방금 전까지 내 손에 들려있던 시계, 그리고 내가 추적하려 했던 그 비밀스러운 상대의 흔적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의 눈빛은 내가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나를 꿰뚫고 있었다. 나 말이야,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밖으로 나돌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어. 그녀의 말은 예리한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짐짓 모르는 척 혹은 즐기는 듯이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철저히 숨겨왔던 일들이 사실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아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귓가에 차갑고도 달콤한 숨결을 내뱉으며 속삭였다.
그렇게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야? 그래, 뭐든 파헤쳐봐. 하지만 말이야, 정말로 그 결말을 감당할 준비가 된 건지 궁금하네? 묻고 싶어. 당신은 정말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거야? 식탁 위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포크가 접시를 긁는 신경질적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우리는 5년 동안 이 식탁에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오늘처럼 공기가 날카로운 적은 없었다. 나는 샐러드를 씹는 둥 마는 둥 하며 맞은편에 앉은 아내를 힐끔거렸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몸짓으로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내 심장을 옥죄어 왔다. 오늘따라 와인 맛이 괜찮네. 당신이 좋아하는 빈티지야.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그러게, 당신이 고른 거니까. 하지만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졌다.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내 불안이 고스란히 밖으로 새어나온 것 같아 헛기침을 했다. 아내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관찰하듯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내 표정 하나하나를 해부하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물컵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번 아내의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 그리고 그녀가 내 야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위선적인 웃음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당신,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봐? 저번 주 목요일에도, 그리고 어제도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갔다가 아주 늦게 들어오던데? 그녀는 나이프를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 송곳 같았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가 사람들과의 약속을 핑계로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들. 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 그건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당신도 알잖아. 이번 분기 마감이 워낙 빡빡해야지. 그랬겠지. 프로젝트. 아내는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걸어왔다. 구두굽 소리가 바닥을 때릴 때마다 내 심장 박동도 빨라졌다. 그녀는 내 옆 의자에 걸터앉아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야 할 손길인데 이상하게도 소름이 돋았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 나도 꽤 바빴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알차게 시간을 썼거든. 그녀는 내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는 나를 향한 애정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늘한 복수심과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찬찬히 훑어본 뒤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로 다가갔다. 그녀가 어디선가 가져온 두툼한 갈색 봉투 하나를 식탁 중앙에 툭 하고 던져 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봉투는 꽤 무거워 보였다. 그녀는 다시 우아하게 앉아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여유로운 미소였다. 이게 다 뭐야? 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내는 서늘한 눈빛으로 나를 직시하며 선언하듯 말했다. 이 안에는 당신이 지난 6개월 동안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다 적혀 있어. 당신이 나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에 나는 당신의 뒤를 쫓으며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인생을 기록하고 있었거든. 이제 우리 재밌는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아내의 서늘한 눈빛이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던 그날 밤 이후 나는 마치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아내는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이어갔지만 그 속에는 분명 무언가 뒤틀린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증거를 잡기 위해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탐정까지 고용할 여유는 없었지만 내 직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결국 내가 찾아낸 것은 비극 그 이상이었다. 아내와 은밀하게 문자를 주고받던 그 남자의 정체,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배신이었다. 그 남자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다. 5년 전 내가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손을 잡고 동업자로 일해왔던 사람, 민준이었다. 회사 사무실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나와 관련된 모든 지분 구조,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서명된 위임장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내가 나태해지는 순간을 노려
회사의 경영권을 완전히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내가 아내를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그 둘은 내 등에 칼을 꽂고 내 삶의 터전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것이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내가 믿었던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사실은 내 몰락을 위해 매일 밤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것이다. 모든 사실을 깨달은 날 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아내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나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당장이라도 그녀의 멱살을 잡고 민준과 무슨 짓을 꾸민 거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이미 그들이 짜놓은 판에 완전히 놀아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차가운 물 한 잔을 들이켰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마치 모래처럼 까끌거렸다. 오늘따라 일찍 왔네. 아내가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나는 대답 대신 가방을 소파 옆에 던져두고 침실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현관문에서 들려오는 도어락 소리가 나의 발목을 붙잡았다. 띠리릭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사람은 민준이었다. 그는 이 시간이면 절대 찾아올 리 없는 사람이었다. 아내는 태연하게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녀의 입가에 옅은 아주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하면서도 혐오스러운 얼굴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민주는 거실로 들어와 나를 보았다. 그는 아내와 눈을 맞추더니 이내 나를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그리고는 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지독하게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이제 다 알았나 보네, 친구야. 어때? 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그날 오후 사무실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니터 속의 숫자들은 의미 없는 나열처럼 보였고 내 머릿속은 온통 아내와 그놈 강민준의 얼굴이 겹쳐지며 소용돌이 쳤다. 놈은 나의 가장 가까운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내 회사의 지분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던 포식자였다. 배신감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통제권이 서서히 그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현실이었다. 띠링. 책상 위 휴대폰이 가느다란 진동을 냈다.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다. 당신이 지난달 출장지에서 저지른 일들, 사진이랑 영상 다 확보했어. 그게 당신 아내한테? 아니면 언론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 회사 이미지, 주주들 반응, 당신 커리어는 그날로 끝이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놈은 내 외도 증거를 쥐고 흔들고 있었다. 내가 아내의 불륜을 파헤치느라 동분서주하는 동안 그들은 역으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을 완벽한 덫을 짜고 있었던 것이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나는 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창백하고 불안에 찌든 위선자의 얼굴. 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는 도망치듯 사무실을 나섰다. 그런데 로비 1층 카페 창가 자리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아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아니 어쩌면 나만 모르게 계속되어 왔을 투샷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아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강민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승리를 자축하는 개선 장군 같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제 저 사람 회사에서 발붙일 곳은 없어. 아내의 목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선명하게 들려왔다. 차갑고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는 목소리. 그동안 내가 알던 순종적이고 다정했던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다. 강민주는 뻔뻔하게 아내의 손을 잡으며 웃어 보였다. 그들은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 내가 파멸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다. 복수심과 공포가 뒤섞여 내 안에서 폭발할 것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엉망이 된 정신을 부여잡고 소파에 쓰러졌다. 아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온 집안이 정적에 잠긴 채 나를 옥죄어 오는 듯 했다. 그때 메일함 알림이 울렸다. 회사 사내 메일이었다. 인사위원회 회부 통보, 귀하의 회사 공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내부 감사 착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횡령? 배임?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메일 첨부 파일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내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액의 자금 흐름, 그리고 내가 서명하지 않은 비밀 계약서들까지. 모든 증거가 마치 내가 주도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아내와 강민준, 그들이 짠판에 내가 완전히 걸려든 것이다. 이제 나는 단순히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이 아니라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누가 나를 제보했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내 등 뒤에서 들려오는 현관문 도락 해제음이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호수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자동차 소리조차 이 공간의 정적을 깨뜨리지 못했다. 내 맞은편에는 아내와 그리고 나의 가장 친한 사업 파트너였던 민석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마치 승리를 확신한 사냥꾼처럼 여유로운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사형 선고장이라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 더 이상 숨바꼭질은 그만하죠. 아내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이 그동안 뒤에서 몰래 즐겼던 취미 생활, 그리고 회사 법인 자금을 유용해서 샀던 그 오피스텔 증거들, 전부 여기 다 있어요.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당신의 그 완벽한 커리어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거야. 옆에 앉은 민석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다. 형, 우리도 사람이야. 형이 우리 뒤통수 치려던 거 다 알았어. 이제 그만 미련 버리고 깔끔하게 물러나는 게 형한테도 좋을 거야. 회사 지분 80% 양도하고 재산 분할 따위는 꿈도 꾸지 마. 심장이 쿵쾅거리며 터질 듯이 뛰었다. 나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나를 옥죄어오는 그들의 증거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애정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내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걸까? 아이 문제는 말이야. 아내가 서류를 툭 밀며 나직하게 덧붙였다. 양육권은 물론이고 면접 교섭권까지.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일절 허용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에게 당신의 그 추잡한 과거를 묻히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고 싶었던 내 마지막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무력하게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잉크가 번진 듯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회사를 포기하면 내 모든 사회적 지위가 끝난다. 하지만 이혼을 거부하면 그들이 가진 증거가 내 사생활을 완전히 난도질할 것이다. 선택해. 당장 서명해. 그럼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위선은 이 집 안에서만 묻어둘 테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쥐었다. 종이 위에 닿은 펜촉이 차갑게 느껴졌다. 이 서명 하나로 나는 무일푼의 이혼남이 될 것이고 아이를 볼 권리마저 잃게 된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저 멀리 정문 앞에 세워진 그들의 차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응시했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창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저들의 오만한 모습과 눈앞에서 나를 압박하는 아내의 싸늘한 표정이 겹쳐졌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처절한 몰락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결국 그 종이 위에 내 운명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명을 마친 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아내와 민석의 눈빛이 마치 나를 비웃는 듯 승리감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다. 거실의 정막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져서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것만 같았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와 그 옆에 나란히 놓인 그들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담은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았다. 아내는 건너편 소파에 앉아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당혹감도 없었다. 그저 잘 짜여진 각본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배우의 무심함만이 감돌 뿐이었다. 이게 네가 원하던 엔딩이야? 내가 나직하게 묻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내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엔딩이라니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당신이 나를 기만하기로 마음먹었던 그날부터
우리 둘 중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내가 회사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수치스러운 압박들이 사실은 자신의 계획된 복수의 일부였다는 것을 이제는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나는 위선자였다. 불안함에 떨면서도 우아한 가면을 유지하려 애썼고 그녀의 외도를 확인하고도 나의 치부를 들키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기묘한 해방감이 피어올랐다. 나는 내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수집해둔 그들의 대화 녹취록과 자금 흐름을 증명할 자료들을 기자들과 법률 대리인에게 전송할 준비를 마쳤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가 5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이 위태로운 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이다. 그녀가 뺏으려던 경영권도 나를 협박하던 그 파트너의 명예도 모두 파멸의 구렁텅이로 던져질 터였다. 후회하지 않겠어? 아내가 차갑게 물었다. 그녀는 이미 내 손가락의 움직임을 눈치챈 듯 했다. 후회? 아니, 이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야. 같이 지옥으로 가자. 나는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었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자. 아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기괴할 정도로 차분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다. 그 미소는 마치 내가 내린 이 결정조차 그녀의 더 거대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듯한 오싹한 확신을 담고 있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질주하면서도 내 머릿속은 지워지지 않는 의문으로 가득 찼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린 것은 정말로 나의 해방을 위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그녀가 원하는 최후의 무대 위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뿐일까? 백미러에 비친 텅 빈 거리는 마치 나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입처럼 보였다. 내가 터뜨린 이 파국이 과연 나의 구원일까? 아니면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더 지독하고 끔찍한 악몽의 시작일까? 룸미러를 통해 보이는 내 얼굴은 낯설 만큼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내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누구도 결말을 알 수 없는 완벽하게 어두운 연극이